네, 2020년 2월 20일 오늘 특별히 국토교통부에서 정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네. 우리 내외 중개법인의 이명혁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 방배동에서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하고 있고요. 꼭 제가 그냥 대충 온 날은 꼭 이 네. 라이브를 찍게 돼서 안 그래도 원성을 들어요. 아, 제발 그래요? 라이브 찍기 전에 좀 잘 입고 찍어라. 왜? 뭐가 이상해서? 저희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화면하고 실제가 다르다. 아, 그래요? 아, 실제가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당연하죠. 자, 오늘 그 특별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다른 곳에서도 생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관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그 채팅창에다가 이런저런 글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진행 하다가 중간중간에 체크도 한번 해보고 질문 올라오면 답변도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방송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살짝 걱정이 있습니다만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그렇죠. 2월 2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일단 2월 21일 조간부터 네, 보도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시 이후에 보도 가능이라고 했으니 지금 몇 시죠? 3시 넘었나요? 지금 한 5시 정도 된 것 같아요. 5시 정도 5시. 됐나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신이나 방송, 인터넷은 목요일 3시 이후 보도 가능이니까 자, 저희는 지금 방송을 해도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보고 나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 지난번 12월 16일 날 이제 조영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라이브 찍을 때 예견했던 사항이 현실로 다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수용성 네. 수용성 말고도 뭐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견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제안을 한 걸 보니까 뭐 늘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전체의 흐름에서는 크게 오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재밌는 상황은 뭐냐면 뭐 불과 3주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추가 대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추가 대책을 네.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지난주부터 살짝 조짐이 나오더니 자, 왜 이렇게 조정이 됐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목을 보면 네.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빨간 밑줄 하나 거놨어요.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기조 강화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투기 수요가 도대체 누가 투기예요? 누가 투기가 아니고?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거주가 네. 아니면 투기. 자, 그러면 이번 대책에서 과연 실거주가 아닌 투기 수요를 제대로 잘 잡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의문이 살짝 남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렇게 한쪽 눈 감고 이렇게 애꾸는 형태로 해서 대책 발표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방송은 잘 나가고 있다면 혹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네, 댓글 네, 채팅 올라오고 창에다가 있습니다. 글을 올라 네.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이 대표님이 네. 또 보시고 시청자분들의 의견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2020년 2월 하고도 20일. 아우, 그냥 숫자는 너무 좋네요. 220 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 맞나요? 네. 저희가 좀 큰 화면으로 해서 보고 싶은데 일단 비밀번호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내용 자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수요인지에 대한 구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정책 발표된 내용과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냐? 경기 수원 영통, 그 다음에 권선, 장안, 그 다음에 안양의 만안, 그리고 의왕, 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라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관계부처 합동 발표인데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로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1%의 상승폭이 있었고요. 경기는 최근 들어 0.42%의 상승폭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서울에 비해서 경기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투기 수요에 대해 엄청 대응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얘기인데,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에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식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적용. 자, 다음에 구간 2,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 적용이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앞으로는 9억 이하에서는 50%, 그리고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해서 총 4억 8천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게 4억 8천 대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자체가 일단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외 규정의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에다가 플러스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이번 규제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LTV를 10% 가산해주는 조건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하나의 예외로 다가오게 되고요. 또 하나의 예외는 뭐냐면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LTV 비율을 적용을 받아서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일단 정부는 12.16 대책 이후에 크게 부동산 시장을 가격대별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9억 이하, 또 하나는 9억을 초과하면서 15억 미만, 그 다음에 15억 초과, 이렇게 세 개의 가격대 비율로 주택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15억이 넘어가게 되면 적용이 안 되고, 또 9억 이상
또 15억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을 또 제한하겠다. 네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대출 규제가 15억 선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보다 낮은 금액들 뭐 또 9억 기준으로 또 다른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기 밑에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가격대별로 예, 가장 대출의 자유로운 영역 그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찍어 누르니까 다른 쪽에 튀어 올라온다. 우리는 이거를 풍선 효과 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풍선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 약간 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곳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네. 얘기를 나왔거든요. 노도강하고 네. 그다음에 유사하다. 수용성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과거에는 노도강 쪽으로 튀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는 수용성 쪽으로 튄다. 네, 네, 네. 뭐 그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 그 등의 수용성이 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 호재가 중첩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따가 개발 호재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다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더 지금 가라고 불 붙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발언이고, 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네. 사업자 내에서 임대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대출, 엄청 자유로웠어요. 법인 만들어 갖고 사업자 네, 대출 엄청 엄청나게 자유로웠어요. 많았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결국 다 막혔죠. 그죠. 그리고 법인으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즘에 최근에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규제가 많으니 법인으로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하셔도 되는데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꼭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법인을 내고도 주택 관련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받을 수 있었죠. 근데 네. 여기에 요번에 규제 사항에 나온 부분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 대출은 똑같이 주담대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야 되고요. 아마 대출을 통해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원래 법인을 내는 목적은 대출 때문에 내는 건 아니거든요. 예, 보유 기간 동안에 뭐 종부세나 아니면 양도 시점에 개인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법인 기준에 법인세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겠다라는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의 취지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 구입 목적에 주담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범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도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였냐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내 처분 그리고 전입이 네. 목표였어요. 네.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네. 2년 내 처분만이 네.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 네. 그게 바꾸죠. 예. 2년 내 처분 및 전입. 다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2년 내 처분 및 전입. 네. 기간만 1년 차이가 나는 거고 조건은 똑같다라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에 담보대출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담보대출. 네.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담보대출 말고 우리 지금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갭 투자가 문제라고 계속 떠들지 않았습니까? 투기 수요 차단이 오늘 타이틀이거든요. 네네. 예. 투기 수요 차단. 그럼 네. 투기는 결국 갭 투자를 활용한 사람들을 투기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네.
갭 투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네. 아직 그 담보대출만 네. 지금 일단 막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뭐 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을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건 안 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전입해야 식어주고 꼭 된다. 들어가라. 그러면 네.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대출을 안 받고 네. 전세 세입자를 넣으면 이게 지금 기존 주택도 처분 안 해도 되고 그죠? 전입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원래 이 정책을 내놓기로 한 거에 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아셔야 될 거.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사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네. 대출을 받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냐면 대출을 받았을 때는 입주해라. 네. 이 얘기예요. 대출을 받았을 때는 입주해라. 대출을 안 받았을 때는 맘대로 해라. 괜찮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이거는 될 거. 이번에는 대출 규제에 관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음.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게 주목적은 아니었던 거가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